네, 어차피 오셨으니까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주제는요, 제목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거 있으세요? 사업자분들은 정답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가족도 있고요. 네, 자유도 있고. 또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딱 정의 한마디로 하실 수 있어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얘기해 주셔도 돼요. 뭐예요? 자유.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자유와 뭐 가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to live a better life라고 하죠. 내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 혹은 그 어떤 중요한 것이 내 인생을 좀 더 낫게 해주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한 분도 돈이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거? 돈은 안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벌고 싶으신가요? 네. 차마 내 입으로 돈이라고 얘기하기 좀 상스러워서 말 안 하시는 분도 계셨죠. 근데 저도 사실 그랬었던 사람이긴 한데, 사실 요즘 20, 30대 분들은 진짜 나 돈 벌고 싶어요. 돈 버는 일이면 참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벌고 싶고 돈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도구임인 분명한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막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돈 버는 일이라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시죠. 저는 전직이 제약회사 연구원이었어요. 제약회사에서 8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약회사를 일을 하기 전에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가장 제가 꿈꾸고 있었던 그림과 비슷한 일을 하는 게 제약회사 연구원이어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제약회사를 취직하겠다라고 졸업반 때 교수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들이 제약회사는 돈 별로 안 줘. 대기업과 대기업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수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수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일을 돈 몇 푼 더 준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아주 당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연봉 1, 200, 많게는 1,00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그 직업을 선택했던 사람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은 돈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꿈,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적성도 되게 잘 맞았고, 회사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정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까 소개해주신, 저 티업해주신 분의 언니분이시죠.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분이 우연히 저한테, 우연히가 아니라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와서 뉴스킨 사업이라고 하는 걸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 혹시 같이 해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이라고 하는 게 뭔진 몰랐지만 다단계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가 자기가 왜 뉴스킨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1, 2분 만에 얘기한 건 아니고 좀 장시간 얘기했겠죠? 그 이야기의 말미에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 도구로 월 1억도 벌 수 있는 일이야. 진짜 멋있는 일이고, 진짜 할 만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이 친구한테 다시 질문을 했어요. 친구야, 내가, 네 이야기를 듣는데 좀 궁금한 것이 생긴다. 너는 돈 버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직업을 선택하거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가치나 보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명예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될 만한 그 일을 초등학교 선생님식이나 되는 네가 굳이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 너는 돈 버는 게 그렇게 좋아? 돈이 네 인생의 전부야? 라고 물어봤어요. 완전 똑똑하죠.
허를 찌른 것 같지 않아요? 그 친구에게? 저는 진짜 그 친구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돈 버는 일 말고는 하나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일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따박따박 그런 질문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제 친구가 저한테 오랜만에 찾아와서 나 인스타로 옷 한번 팔아보려고 하는데 너 나랑 같이 해볼래? 라고 했거나 네이버 스토어가 지금 뜬다고 하는데 나랑 같이 한번 장사해볼래? 라고 얘기했어도 저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무슨 일인데? 내가 한 번도 안 알아본 일인데 한번 같이 그러면 알아볼까? 네가 똑똑하고 지금까지 공부도 잘했으니까 충분히 알아봤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친구가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했어도 그 친구가 아무리 똑똑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할지라도 제 눈에는 제 친구가 설명한 그 많은 이야기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혹시 여기 초대해 주신 분들에게 좋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생각 혹은 뉴스킬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다면 선입견이든 그게 팩트든 가짜든 진짜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이 일이라고 하면 해볼 만한 일인가에 대한 검토만 해보시면 훨씬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뉴스킨 회사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30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어떤 기자분이 스티브 런드라고 하는 뉴스킨을 만든 창립주에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업을 고수를 해오셨는데, 그런 거 말고, 이거 진짜 제가 써보니까 제품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회사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이어가지고 이게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광고 좀 하고 샘플 좀 많이 만들어서 일반 유통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단 한 명에게라도 이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판매는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과대 광고를 하거나 매장을 꾸밀 비용이나 용기에 들어갈 화장품 비용을 내느니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스스로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직접 판매를 고수하겠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회사의 철학이고 생각이거든요. 저는 21살, 지금 사진이 2013년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10년 동안 제가 피부과를 다닌 피부예요. 20살, 21살에 처음으로 저는 원래 그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났었던 피부가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대학을 가고 막 꾸밀 나이에 화장도계에 오른 것 같아요. 그 나이에 20살, 21살에 막 자유를 막 뿜뿜하면서 가장 예쁘고 싶을 그 나이에 화장만 했다 하면 모래알처럼 피부가 막 뒤집어지고 막 더들더들 먹고 여드름이 나 있고 하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0년 동안 정말 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 그리고 제가 돈을 번 이후로는 제 월급의 3분의 2 이상을 투자할 정도로 피부에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뭘 썼다 하면 뭐가 나고 여드름을 맨날 압출하러 다니거나 레이저를 받거나 그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낫지 않았던 이 피부가요. 진짜 그 친구 아까 말했던 친구에게 내가 사업은 모르겠고 제품은 사서 써줄게 하고 썼던 이 제품을 한 달만 썼는데도 피부가 몰라보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피부과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안 가본 피부샵이 없었고 안 써본 화장품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피부가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혼자 살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자취로는 밤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TV를 켜놓고 매일 갈바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주변의 지인들이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이번엔 뭐 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피부가 정말 놀랍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되지 않았었던 이런 피부의 변화가 한 달 만에 이 바뀌는 걸 보고 제가 찐으로 제품을 진짜 마음속으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기 시작했었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의 특징이 뭘까요? 엄마에게 알려드릴 때도 이런 체험이 없이는 쓰실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만약에 쓰고 있었다? 100% 딸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딸이 몰랐다? 그러면 엄마도 전달이 받은 적이 없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뉴스킨 제품을 체험을 받고 너무 좋다고 생각된다면 혹은 한두 달 써보고 좋다고 생각된다면 무조건 엄마 뭐 어디 올리브영이나 롭스 가서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엄청 효과 보고 놀랍도록 좋아질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쓰는지 설명을 해주는 게 이 뉴스킨 제품을 사용하고 전달받는 국룰이에요. 이게 전부 한 분도 체험을 받지 않고 제품을 사신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 체험을 받고 효능 효과를 설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효능 효과를 설명을 하고 직접 체험을 받는 가장 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뉴스킨 화장품을 처음으로 써보고 택배를 받으시면 이런 모양의 케이스를 택배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이 모양으로 또 돌아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체험을 받을 때는 어떤 케이스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대량 통이어서 저런 통인 줄 알았더니 제가 받은 진짜 제품도 저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비닐 하나, 케이스 하나 없이 덜렁덜렁 박스에 튜브가 저렇게 오거든요. 샘플이 아니고 진짜 본품이에요, 저게. 여기 바로 옆에 삼성동 워크인 센터에 가셔도요, 직원들도 이게 새 건지 아닌지 모릅니다. 비닐이 안 싸져 있고, 새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뚜껑을 열어서 실이 있나 없나 보는 게 새 건지 아닌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1층이나 아니면 올리브영이나 롭스에 진열되어 있으면 당당하게 구매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체험 없이는 아무도 사지 않을 케이스에 담겨있기 때문에 체험을 해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는 이 가운데의 립스틱은 지금은 사실 보기 힘든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시크릿 주주 립스틱도 저보다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못생기기도 되게 못생겼는데요. 여자분들이 파우치에 이렇게 화장품들 잘 안 갖고 다니시죠? 갖고 다니시나 봐요. 저는 핸드백에 그냥 립스틱이랑 뭐 이런 거 몇 개만 들고 막 덜컹덜컹 다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3, 4일만 지나도 이렇게 금이 가요. 다 깨져요. 네, 과거에 써보신 분? 다 깨져요. 뚜껑이 안 닫혀요. 맨날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역시 뉴스킨은 내용물만 중시하는구나. 정말 케이스에 1도 신경을 쓰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내가 참아야지 하고 썼었는데 사실은 여기 엄청 큰 의미와 뜻이 담겨 있어요. 물론 용기에 돈을 쓰지 않고 과도하게 과대 포장을 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요. 겉 케이스가 없고 비닐이 없는 이유. 이 용기를 절반으로 잘라서 불에 태워보시면요.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과거 30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요. 이 케이스는요. 전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었었어요. 지금이야 많은 회사들에서 우리 2차 산업개발, 3차 산업개발이 지나가고 나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지구가 아프니까 뭐 지속 가능성이니 뭐 나이키에서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티도 나오고 운동화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만든 트렌드가 아니라 뉴스킨에서는 38년 전서부터요. 이 플라스틱이 왜 잘 깨어지냐면 이것도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립을 했을 때 썩을 수 있는 것들만 만들어서 케이스에 담았었던 게 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제일 처음부터 생각했었던 것은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쓰고 남은 이 케이스들도 우리가 환경을 오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큰 생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사실 지금은 조금 더 기술이 좋아져서 재사용 플라스틱이라든지 다른 플라스틱들을 사용해서 더 예쁘고
쓰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을 만한 케이스에 담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계속 지속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케이스가 없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라고 하고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도 홍보하고 있어요. 이걸 지속했더니 최근 일이에요. 나스닥 건물에서 뉴욕의 아주 메인의 건물에 있는 나스닥 본사 건물 전광판에 뉴스킨 회사는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진짜 옳은 일들만 하는 회사네, 진짜 칭찬해 하고 이렇게 전광판에 칭찬의 메시지가 뜬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은 처음부터 어떤 판매나 잘 팔릴 수 있는 그 홍보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한테 좋은 게 무엇일까를 생각한 회사거든요. 케이스를 이 정도로 만들었으니 속 내용물은 말해 뭐예요, 그쵸? 속 내용물은 정말 좋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비용들, 케이스 안 만들고 매장 안 만들고 홍보 비용 다 절약해서 어디다가 돈을 쏟아붓느냐 하면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쏟아부었어요. 정말 억대의, 정말 수조 원대의 돈을 쏟아부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 만든 이 5가지 뷰티 디바이스는요,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에서 1등을 한 제품이에요. 한 번도 홍보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된 이 제품이요, 성분이 무엇인지 뒤집어 까볼 필요도 없이요, 그냥 써보기만 하시면 한 달 만에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써본 사람 누구나 다 느끼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4년 연속 1등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아직 내가 뉴스킨 제품 써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제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화학을 전공한 저도 어떤 조합 때문에 좋아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써보시면 돼요. 써보시고 내 피부가 좋아지는 게 진짜 좋은 제품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써보시면 돼요. 기존의 제품들도 진짜 끝내줬는데 사실 이 기존의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나올 끝내주는 제품들을 제가 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인파워미라고 하는 브랜드와 그다음에 그 3가지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첫 번째 인파워미라고 하는 이 플랫폼의 2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베라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베라가 어떤 건지는요, 제가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는 비즈니스를 검토하시는 분들이죠. 검토하시는 분들의 절반이 지금 남자분처럼 보이는데, 혹시 아이라인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려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파운데이션은요? 잘 모르시죠? 파운데이션 써보셨어요? 관심 있으신 분이 첫 줄에 앉으셨네요. 제 예상과는 좀 다르지만, 네. 남자분들은 사실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화장품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셨을 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지 여자분들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진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베라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뭐냐면, 누구라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베라라고 하는 어플이 지금 새로 나올 루미스파 아이오라고 하는 제품과 지금 연동이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도 루미스파라고 하는 제품이 있지만 이 제품과 베라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핸드폰을 클릭만 했는데 일단 스타트를 했죠.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 어떻게 마사지를 하라고 하는지 사용 방법까지 친절하게 나옵니다. 이 영상에는 없지만요. 만약에 내가 마사지를 너무 세게 했어. 그러면 알려줘요. 너무 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고 막 똑같은 자리를 맴돌 수 있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패턴을 체크했을 때 이거 너무 똑같은 자리에 맴돌았어요. 여기에 너무 자극이 갈 수 있으니까 살살 해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제품을 사면 좋아져요? 써야 좋아져요? 써야 좋아지죠. 근데 쓰는지 안 쓰는지까지 다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쓰게 알람을 해줄 수 있는 기능도 분명히 나오겠죠. 이 베라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나옴과 동시에 그 본사에서 나온 영상 자료를 아마 오늘 끝나고 나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사진을 찍고 비포 애프터 즉각적으로 변화를 보실 수도 있고 그 내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제품이 더 좋을지에 대한 추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제품을 더 쓰면 좋아질지 어떤 게 고민이면 이걸 해결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제품의 어떤 추천도 이 베라 어플을 통해서 바로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남자분들도 사실 남자분들 여자분들 상관없이 내가 오늘 처음 제품을 쓰고 뉴스킨 루미스파를 사용했던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일 당장 나와 전혀 다른 피부 타입의 누구에게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고 같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저는 이 베라 어플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기술이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앞으로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루미스파의 사물 인터넷 기술을 적용하는 거예요. 애플워치 혹시 쓰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봐 주실래요? 애플워치 사용하세요? 오늘 안 차고 오셨지만 사용하세요? 어떻게 좋으세요? 잘 뒤에 계시네요? 애플워치 사용하고 계신데 혹시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그게 꼭 필요한가요? 그죠? 뭐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죠. 애플워치를 제가 사용하는데 누군가가 이거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애플워치보다 훨씬 더 비싼 시계가 저희 집에 많거든요. 근데 이것만 쓰게 돼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이유도 모르겠는데 계속 이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말로 따지면 문자도 미리 볼 수 있고 전화가 어디 왔는지도 미리 볼 수 있고 뭐 알람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도의 기능인데 시계 기능을 넘어선 어떤 내 삶에 익숙해진 그 기능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것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IoT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핸드폰에 또 어떤 IoT 기술이 있냐면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불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새로운 아파트 다 그렇게 된 거 아시죠? 이거에 익숙해지니까 누워서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불을 끌 수 있다가 어디 펜션 놀러 갔을 때 일어나서 불 꺼야 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루미스파를 사용하고 있는 게 익숙해지고 좋았지만 이런 IoT 기술이 접목된 뷰티 디바이스들이 나오면 내 생활 패턴도 바꿔주지만 어딘가 모르게 있지 않으면 불편해지는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베라 어플이 루미스파를 시작으로 앞으로 아주 많은 디바이스들에 접목돼서 IoT 기술이 접목될 예정이거든요. 이거는 올해 루미스파 아이오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고요. 내년에는 바디 아이오라고 하는 제품이 새로 나올 예정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디 아이오를 전달을 할 때 어디에 어떻게 문질러야 되는지 맨날 알려주는 게 일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완전 일이었죠.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이거를 전달하고 베라 어플만 설치해주면 팔뚝하고 싶으면 자기가 팔뚝, 배 하고 싶으면 배, 어디를 어떻게 문질러야 되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제대로 된 디바이스 활용법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시장이 지금 올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건 저예요. 제가 아기를 가지고 나서 만삭 때 원래 몸무게에 비해서 30kg가 쪘어요. 30kg가 찌고 나서 티알라이티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날씬해졌거든요. 날씬하죠. 원래 임신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같이 그 운동하는 것까지 같이 했더니 지금도 먹기만 하면 살이 쫙쫙 빠지는 티알라이티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등을 하는 디바이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이 잘 빠지는 티알라이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올 11월에 새로운 제품이 다시 출시가 됩니다. 이 제품은요, 아까 말했던 이 베라라고 하는 제품, 그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을 해서요, 당신이 티알라이티를 하는데, 인바디도 재고, 체중도 재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어디가 잘 안 빠지고 있고, 어디가 더 빼면 좋은지에 대해서 딱 컨설팅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TRM에서 스마트를 더 드세요. 라고 제안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이 웰리스 제품이 추가로 나온다는 거죠. 엄청나죠? 이 TRIT를 했을 때 다이어트도 되고 살도 빠지고 해독도 되고 근육도 올라가는데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랑 나랑 체형도 다르고 몸매도 다 달라서 어딘가 하나가 부족하고 저 사람은 완벽하게 TRIT에 적응한 것 같은데 나는 좀 부족해 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TR 하기 전에 제품을 섭취해서 내가 TR을 TR바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먹으면서 부스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TRIT의 90일이 끝나고 나서 계속 요요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TRM이라고 하는 제품을 지속해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와 함께? 바이크와 함께. 이 TRIT 바이크가 끝내줍니다. TRIT 바이크와 TRIT가 두 개만 들어가도 사실 2022년에는 사업자가 매달 배출되겠죠. 이러한 시장이 지금 열려 있거든요. 비즈니스를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플리케이션 하나 때문에 쓰고 좋아진 사람이 이거 써봐 홍보해 줄 수 있고 홍보하다 보니 내가 모르는 소비자들이 나를 통해서 막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소비자를 누군지도 모르니까 내가 관리해 줄게요 라고 하는 어플이 바로 스텔라라고 하는 어플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사업자분들이 쓰시고 계시는 마이뉴스킨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이게 또 엄청난 기술이에요. 만약에 전 제품을 모든 소비자들이 다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은 눈가주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매달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눈가주름에 관련된 제품을 많이 사네. 그러면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 있을 때 이 스텔라에서 자동으로 알람을 보내줍니다. 트루페이스를 매달 쓰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막 4+1 프로모션을 해. 내가 깜빡 놓쳤어. 근데 스텔라에서 알아서 보내줍니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겠죠. 뭐에 좋아요? 사업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쓰고 말기에는 너무 아까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비즈니스의 기회예요. 그냥 단순히 먹고 발라서 사용하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물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화요일 오후 8시에 퇴근하고 와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또 다른 기회를 바라기 때문에 오신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 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하나 더 보고 가실게요. COVID, America printed $6.5 trillion of money. Just so you know, 40% of all the money ever printed in America was printed in the last 12 months. Let me say it one more time. Please listen. Please listen to what I just said. Nearly 40% of all the money ever printed in America was printed in the last 12 months, 15 months. We've been on since 245 years. 40%. And you know what's crazy? All this money they printed, let's give stimulus to this, to that person, to this person. You know what happened? No matter who they gave the money to, guess who the money flowed to? To the rich people. The rich got richer. Not because they're bad people, because they were ready. Because poor people don't know how to manage their money when it comes to them. There was 3 types of people. Those who just became the last 9 months, I have made more money the last 9 months than my entire lifetime. And I've made a lot of money in my lifetime. I've made more money in the last 9 months than my entire lifetime. Okay? My entire lifetime. Why? Because we were ready for this season. But I'm going to tell you this here. Money flows. So 3 types of people. Poor got poor,
Rich got richer. The people in the middle who were ready, they got richer. There's a lot of new money, by the way. Some of them are in the room here. A lot of new money. But we're officially at post-COVID. Everybody here leaves. How you do the next 12, 24, 36, 60 months will be predicated based on what kind of strategies you have in place. If you do it right, money is going to flow to you. If you don't, 네. 지금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지난 12개월 동안 250년 동안 발행된 돈의 40%가 발행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약 9개월 동안 평생 번 돈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코로나 기간 동안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내 주변에 나 이때까지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분? 네. 한 분 계시네요. 잘 없었는데. 근데 한 분 계셨죠. 여기 지금 10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한 분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정말 못 살겠다. 나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거의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더 많이 버신 분은 이분과 같은 종류의 분이겠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분은 왜 코로나 기간 동안 더 많은 돈을 벌었고 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들었을까라는 이야기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현금흐름 4분면이라고 하는 표인데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표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3권이 아니라 한 5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을 짧게 요약하면 이 캐시 플로우, 돈은 흐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돈은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돌고 돌지 않아요.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낙차가 있게 흐르거든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 게 돈이에요. 그러면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 90%, 100% 돈 이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살펴볼게요. 책에 따르면 모든 돈은 이 4가지 분야로 흐른다고 합니다.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흘러가는 돈은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아까 그분에 따르면 설명해 주신 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행을 돈을 이만큼 했다고 치면 5%밖에 안 되는 돈이 저기에 흘러간대요. 근데 그걸 몇 명이서 나누어 가져야 된다? 95%의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요. 95%의 돈이 여기로 흐른대요. 그런데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 5%밖에 없대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왼쪽에 계신 분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저렇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꿀 돈이에요. 내가 일하러 가면 돈을 벌 수 있고요. 셔터문을 열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사 출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죠? 가게 문 닫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게 문을 열 수가 없고 회사를 출근할 수 없으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힘들어졌던 거예요. 내가 일해야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돈을 버냐면요.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하루라고 하는 한정적인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죠. 코로나 아니었어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어도 코로나 기간 동안 나 일했어요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루 24시간을 넘어선 시간을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사람이잖아요. 안 먹고 안 자고 안 싸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루에 8시간, 많으면 12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 시간, 그렇게 한정적인 시간을 돈을 버는 사람과 오른쪽에 시스템으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잠자는 동안에도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도 세수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는 그냥 근본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시간당 벌 수 있는 돈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누가 더 많이 벌 것 같아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의 구조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 분면에 있는 건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왼쪽에 계신 분들이 돈을 작게 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부의 어떤 분들은요 훨씬 더 오른쪽에 계시는 분보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조가 다르다고요. 왼쪽에 계시는 분들은 누가 일을 못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이 생기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이 왜 그럼 이런 구조로 돈이 흘러가고 돈을 벌게 되는가를 살펴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요.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에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요. 안정적이어야 해. 나는 수입을 안정적으로 벌어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왼쪽에서 일을 하세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들은요. 나는 내가 돈을 버는데 내 시간을 쓸 수 없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자유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있으면 사들이고요. 사업가들은 나를 대신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이나 건물이나 다른 것들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내 돈을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왼쪽에 계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있는 거 상상하고 싶지 않아. 나는 따박따박 내 정해진 월급이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아. 내가 얼마만큼 저축을 하고 미래에는 얼마만큼 쓸 거고 이 집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 살 수 있고 이런 걸 계획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왼쪽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 같이 팬데믹 같이 아니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많은 이유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 안정이라고 하는 게 무너져 버리는 게 왼쪽 사부면에 있으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안정 때문에 왼쪽을 선택했는데 환경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가장 불안해지는 게 왼쪽 사부면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셔야 하냐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떤 곳에 돈이 몰리는지 그 길목에 서서 기다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남자분 나 9개월 만에 이때까지 벌었던 돈 전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를 자랑하려고 그 강의를 하신 게 아니죠. 뭐였어요? 제발 준비하세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준비하세요 였어요. 세계미래 보고서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가 올 줄 몰랐지만 이것 덕분에 이 팬데믹 바이러스 덕분에 없을 시대가 온 게 아니라 말이 꼬이네요. 없을 시대가 온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다가올 미래가 당겨서 왔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부자들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촉이 좋았었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했는데 미래가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측하고 미리 돈 나오는 구멍에 앉아서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었고요.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계미래 보고서에서 5년, 10년 당겨진 미래가 지금 현재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에서 5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고 당신도 돈이 떨어지는 곳에서 앉아서 좀 제발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어제자 기사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20년 내에 팬데믹이 한 번 더 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20년 뒤에. 그러면 팬데믹이 20년 안에 한 번 더 오는 게 5년 뒤일지 10년 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또 한 번 더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만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곳에 앉아 있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책이 이 책인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발견됐대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발견됐는데 2055년까지 엄청나게 활발하게 연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코로나19 팬데믹 한 번 더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후가 많이 변할 거다.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성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구가 아파서가 아니라 지구가 아프고 뭔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살리자. 그러면 그쪽에 많은 돈들이 쏟아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첨단 기술이 발전을 할 거래요. 지금처럼. IoT라던가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할 거다. 이런 곳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냐면 준비를 하래요. 이렇게. 앞으로 20년 안에 팬데믹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고 코로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그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일자리가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디지털화된 비즈니스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습관과 전통을 만들려고 해요. 왜? 앞으로 150살까지 살 거니까. 내가 60살까지 살고 80살까지 살 거라고 생각해서 60살, 70살에 노후를 준비하는 나이가 아니라 그때가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습관, 60대가 돼도 80대가 돼도 더 앞으로 남은 살 날이 많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습관들을 길러라. 3번, 4번 관절 바꿀 수 있다면서요. 심장 3번, 4번 바꿀 수 있다면서요. 내가 살고 싶지 않아도 150살까지 살 건데 그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제발 배우라는 거죠. 학습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에 제가 제약회사 연구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까지 돈을 버는 가장 큰 기술은 이미 25세 이전에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요. 배운다고 하면 취미생활 정도 배우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조금 더 진급을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에서 더 배우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배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배워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예요. 근데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앞으로의 대세이고 지금 너무 심각하게 저를 째려보고 계신데 웃으세요. 대안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마이크로바이옴이 대세이고 뭐 IoT 기술이 발전하고 AI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미생물을 배워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배양하고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게 우리가 배움일까요? 그런 배움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내가 비즈니스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신다면 굉장히 하수이신 겁니다. 뭘 하시면 되냐면요.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 뉴스킨이 주는 기회가 무엇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제품들 있죠. 전 세계 1등하는 제품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포함해서 앞으로 나올 하반기 비즈니스에 나올 제품들 말씀드렸죠. 루미스파 아이오, 그 다음에 뉴비트 바이크, TR미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서요. 당신이 기회 플랫폼이 되세요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런 새로운 비즈니스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을지라고 할지라도 마치 당신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처럼 당신이 비즈니스를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걸 회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 판권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는 거예요.
루미스파 아이오 같은 제품이 S기업이나 L기업에서 시판이 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홈쇼핑에 나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또한 그들이 부자가 되는 길 이상은 없거든요. 개인에게 다시 비즈니스 기회를 재창출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이 판권을 주는 것이 뉴스킨 회사의 비전입니다. 회사가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요. 오늘 당장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당장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요. 아직 사업자 안 됐고요. 제품을 하나도 구매를 안 했는데 바로 홈페이지를 줍니다. 내 이름에 내 도메인에 홈페이지를 줘요. 이거는 제 홈페이지거든요.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은 바로 내가 원하는 주소를 가지고 뉴스킨 홈페이지를 발행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시면 되냐면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제가 다이어트를 해서 TRIT라는 제품을 먹고 다이어트를 했죠. 그랬더니 다이어트를 하고 싶었었던 A 언니가 나 야식 너무 많이 먹었는데 다이어트 하고 싶어. 너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한테 발행받은 그 홈페이지를 보내주면서 여기에서 TRIT를 구매해봐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분도 육아맘인데 언니 어떻게 살 뺐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제가 전달했습니다. 이분 재밌는 분이에요. 실제로 아까 제가 바디 프로필 보여드렸죠. 그 바디 프로필을 촬영할 때 사실 PT를 받았거든요. 저한테 PT를 알려줬던 선생님이에요. 본인이랑 저랑 같은 한 3일 차이로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기로 예약을 해놨는데 선생님은 매일 다이어트가 고민이고요. 저는 계속 살이 빠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TRIT로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제 얘기했어. 콧방귀를 끼면서 또 159번 버리는 상황 생기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한 25회 정도 지났을 때 회원님 그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신기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 전문가인 것 같지만 PT 선생님들의 365일 숙제는 다이어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식단을 하지 않으면 운동만 해서는 건강한 돼지만 될 뿐이죠.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저를 통해서 TRIT라는 제품을 먹고 지금은 저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네, 전업으로. 네. 피부도 마찬가지죠. 제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여드름이 나왔거나 혹은 주름이 자글자글해서 주름이 펴졌거나 뭐 시술 받은 줄 알았는데 얼굴이 팽팽해져서 뭐 이렇게 레이저 한 줄 알았더니 뉴스킨 제품을 썼거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쓴 이 전 세계 1등 디바이스를 누군가에게 나의 홈페이지를 알려줘서 이들의 피부가 변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쵸? 이걸 넘어서서요. 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아까 베라 깔아주듯이 깔아주고 나를 통해서 계속 제품이 퍼져나가고 이들이 또 그들을 통해서 제품이 퍼져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게 바로 나를 통해서 유통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요. 각자 본인의 홈페이지가 발행되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면서 나에게 누군가가 물어봤으면 그들에게 홈페이지를 전달해주면서 본인의 소비자망을 만들 수 있고요. 본인이 직접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직접 이 제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품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그쵸?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생각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게 백종원 아저씨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백종원 아저씨는 1,3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때 만약에 거기 다 문 닫으라고 했으면 매출이 하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건 디지털로 된 저의 매장이죠. 그러니까 팬데믹이 오든 뭐 사스가 오든 메르스가 오든 뭐 기후변화가 오든 상관없이 화장품 안 바르는 사람 세상에 없고 양치 안 하는 사람 세상에 없으니까 지속해서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파이프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제품을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라고 얘기하든 안 하든 그들이 좋아서 지속해서 구매하고 그 구매하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를 통해서 제품이 유통되는 파이프라인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부자의 사사분면, 그 돈이 흐르는 사사분면에서 비즈니스 시스템,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는 게 뉴스킨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지금 제가 38살이거든요. 38살인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38살에 저 위암이 걸리셨어요. 위암 3기에 걸리셔가지고 갑자기 한 1년 정도 일을 못 하셨거든요.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되게 많지만 막상 우리 아빠가 위암에 걸리시니까요. 이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더라고요. 그쵸? 돈보다 세상에 더 중요한 게 우리 아빠의 목숨인데 아빠를 살릴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0대 때였어요. 근데 다행히 아버지가 38살 때 받으실 위암은 잘 완치되셔서 조금 더 사셨거든요. 제가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제가 너무 좋아했었던 그 제약회사를 계속 다니게 됐었죠.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각자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제가 25살, 6살 때 저희 아빠가 50살의 나이에 아빠는 재발을 하셨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됐잖아요. 아빠의 병원비를 대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었던 일이었거든요. 이 일이 너무 한 번도 하기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빠가 아프셔서 몇 달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출근하고 싶었을까요? 계속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출근을 하러 가기보다는 아빠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여행 가고 추억을 남기고 싶었어요. 아빠한테 출근하는 길에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우리 잘 치료를 하시고 내년 봄에는 제주도로 여행 갑시다 라고 보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거든요. 제가 출근하는 동안에도 계속 아빠가 괜찮으신지, 아빠는 뭐 잘 치료를 받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싶었는데 저는 서울에 있고 아빠는 부산에서 치료를 받으셨으니까 매번 볼 수가 없었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이때까지도.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건 훨씬 더 많은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가치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는 내 삶을 낭비하면서 내 삶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답하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든 자유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지 않으셔도 괜찮나요? 그런 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라고 하면 지금 이 비즈니스를 반드시 알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한테 이 비즈니스를 알려주신 스폰서 사장님이세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자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베스트 프렌드인데 어느 날 이 친구하고 부산 사람이잖아요. 티가 하나도 안 났죠. 사투리 안 써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이 부산 여자들의 로망이 또 이렇게 한강 보이는 걸 좋아하고 청담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강에 보이는 카페에서 좀 커피도 비싸. 막 10,000원짜리 커피를 막 마시고 평일에 아무도 없는 핫플에서 부부가 이렇게 데이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날은 또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친구라고 할지라도 1년에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친구가 부산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부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좋아했던 친구라도 서울 부산 떨어져 있고 4명이서 각자 직업이 다 달랐는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연차를 써서 한강뷰가 보이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직업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가 저한테 준 이 비즈니스는요, 돈만 버는 일, 돈이 너무 좋아서 돈만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자라고 얘기했었던 건 아니고요. 삶의 모습이 완전히 같이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전달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성공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군가에게 전달을 받아서 제 인생을 변화해냈듯이 저는 제 인생에서 많은 변화들을 제가 진짜 소중하게 하는 분들과 함께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이들도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같은 가치를 느끼면서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비즈니스 세미나를 듣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같이 하자고 할 때 괜찮은 일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더라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한 번도 내가 막 이런 도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만약에 아까 그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는 그 일은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제일 멋있는 순간은요, 내가 용기를 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대체해서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자유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유를 완벽하게 가질 수는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선을 다해보자. 뭔가 최선이 아니라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니라 차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삶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면 내 인생이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더 나은 내 인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세상에는 단 하나의 성공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성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단순히 이 일 괜찮은 일이야 아니야를 판단하시기보다 내가 진짜 멋있는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